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국민들은 순진하게 투표를 하고 순진하게 뉴스를 보고 순진하게 무슨 대통령이라든가 이재명이라든가 한동훈 위원장이라든가 이 사람들의 그 담화를 내지는 기자회견을 내지는 뭐 유세 현장에서의 어떤 쏟아내는 말들을 그냥 뉴스를 듣고 그냥 이렇게 흐름을 따라가는데 그 흐름 말고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흐름 속에서 계획들이 이렇게 1단계, 2단계 이런 게 있는 게 아닌가. 정치평론가인 저도 이해가 안 되는 장면들이 매일매일 나오니까 그리고서는 그게 그 현상으로만 보면 이해가 안 되는데 쭉 흐름을 보면은 이거 이상하다. 이게 또 보여요. 또 그 장면장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 하지. 이게 뭐 하는 거지? 이런데 쭉 흐름을 한 달 전부터 일주일 전에 선거 결과 나온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대통령실에까지 이게 쭉 이상하다 해서 쭉 흐름을 꿰보면 이거 뭔가 계획이 있나 이런 의심이 든다는 겁니다. 저도 아직 확증은 없는데요. 자, 야당 윤호중이라고 있죠. 이 윤호중이 또 이게 아주 모사꾼인데 윤호중이가 선거 끝나자마자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에서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개헌이 필요하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개헌 얘기를 하는데 그 개헌의 내용이 대통령 거부권을 없애자는 거예요. 완전히 지들이 틀어주자는 거예요. 그나마 대통령 거부권 때문에 얘네들이 압도적인 의석을 차지해도 때법 막법으로 올려가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서 그 다음에 국회로 제의하면은 200석이 안 되면은 이제 무마되고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그것까지 없애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맘대로 그냥 다 해버리자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것도 어디서 워싱턴 특파원들한테 거기서 여기 국회에서 하면은 이제 시끄러워질 것 같으니까 거기서부터 군부를 떼서 그 다음에 이제 서울에서들 난리치게 만드는 거죠. 이런데 오늘 또 나온 뉴스가 워싱턴에서는 그렇게 나오죠. 대통령 거부권 없애자. 그 다음에 전략통일한 윤호중이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서울에서는 단독기사 TV조선 떴는데 새벽 시간이 중요합니다. 오전 5시 26분에 이 단독기사가 떴는데요. 새 국무총리 박영선, 비서실장의 양정철 유력 검토다. 이렇게 TV조선에서 단독기사로 떴어요. 근데 그걸 누가 이런 설이 어디서 나왔냐 했더니 TV조선이 핵심 관계자와 TV조선과 통화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을 안 대고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에서 나왔다는 게 양정철 비서실장과 박영선 총리 카드예요. 아니 그래 이런 차원을 넘는 거예요. 양정철은요. 양정철이 누굽니까? 4.15 총선 때 우리가 양정철이가 선거 주범이라고 의심했잖아요. 민주연구원장 하면서 선거 전 한 7, 8개월 전에 중국 가서 협약을 맺고 빅데이터 협약을 맺고 수상한 행동을 하고 그리고서는 민주연구원장을 선거 총책이잖아요. 그걸 이끌면서 결국은 180석 압승을 이끌고 180석 압승했는데 도망갔어요. 선거 결과가 나오니까 기자들이 엘리베이터 앞에서 들이대니까 선거 완전 사령탑이야. 그러니까 전쟁 영웅이야. 말하자면 옛날로 말하면 전쟁 영웅이 도망가는 거 봤어요? 두렵습니다 이러더니 안 나타나고 도망갔어요. 그자한데 지금까지도 선거 영웅이 지금까지도 큰 직책을 안 맡고 싹 뒤에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총선 이렇게 부정선거, 저는 부정선거로 요번 의심하는데 끝나자마자 양정철을 비서실장에 앉히자는 얘기가 야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제 몇 가지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3가지로 시나리오를 제가 해석해 드리게요. 첫 번째, 이 대통령실의 이 관계자라는데 TV조선이 통화한 이 핵심 관계자, 이 사람이 민주당에서 파견한 간첩일 수 있다. 세작이죠. 이렇게 해서 흔들어 놔가지고 양정철과 박영선을 꽂아가지고 아주 문재인 정부 시즌2로 만들고 윤석열을 완전 식물 대통령으로 만드는 거. 이래서 핵심 관계자가 있으면서 윤석열한테는 이렇게 꼬셨을 거라고 의심이 되죠. 이렇게 되니까 좋게 야당 애들 좋아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비서실장하고 총리 깔아서 이 소나기는 피해고 좀 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사탕 발리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꼬실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설, 첫째. 그런 설이 나오니까 두 번째 가기 전에 첫 번째 아까 5시 첫 번째 그 단독 기사가 5시 26분에 TV조선 단독 기사로 쏟았는데 그 다음에 나온 기사가 8시 조금 넘어서 여기저기서 나온 게 뭐냐면
대통령실에서 그런 보도에 대해서 황당하다, 대통령 의중 아니다, 이게 바로 반박이 나왔어요. 새벽에 그 기사가 뜨니까 8시쯤 돼서 여기저기서 이제 대통령실에서 그건 황당하다, 대통령 의중 아니다는 기사가 쏟아집니다. 이제 그 반응이 이상하고 수상하고, 그러니까 대통령 의중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요 간첩이, 제가 첫 번째 시나리오로 간첩이 이런 분위기를 이상하게 띄우려고, 지 혼자 생각인데 분위기를 띄우려고 TV조선 기자하고 통하면서 쓱 흘렸나?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TV조선이 수상하다. 첫 번째 그 말이 맞다면, 대통령실 관계자가 한 말이 맞다면 제가 아까 한 1번 시나리오가 맞는데, 두 번째 시나리오는 대통령실의 핵심 관계자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 근데 TV조선과 조선일보가 윤석열 대통령 쫓아내기, 다시 말해서 박근혜 대통령 5년 전에 했던 짓을, 5년 전이 아니에요. 7년 전이야, 8년 전이에요. 그때 했던 짓을 또 하려고 쓱 분위기 띄우려고 단독 기사로 내보내는데,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라는 포장을 씌워서,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그런 식으로 얘기한 게 아닌데, 예를 들어서 부드럽게, 아이고 대통령실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민의를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이제 협치 이쪽으로도 좀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 참 고민입니다. 요 정도 얘기했는데, 요걸 싹 양정철 이름을 딱 갖다 넣고 박영선 이름을 넣으면서 이게 혼란에 빠뜨리는 작전을 TV조선과 조선일보가 하는가. 이게 두 번째 시나리오고, 시나리오입니다. 제 추측입니다.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 세 번째 시나리오는, 이건 진짜 위험한 시나리오인데요. 양정철이가 그때만 부정선거에 개입한 거 아니, 다 개입했나? 이번에도 개입했고,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도 개입했고, 선거 결과는 양정철 손에 달렸나? 그래서 그거를, 부정선거를 안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 이제부터 선거는 양정철한테 잘 보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나? 양정철을 때려잡을 수는 없고, 증거가 없으니까, 증거를 못 잡았으니까 대통령실에서 못 잡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증거 많은 거 알잖아요. 양정철을 이용해서 정권을 유지해야 된다. 왜냐하면 선거는 양정철 손에 달려 있으니까. 그 비서실장으로 앉혀서 앞으로 있을 보궐선거에서 부정선거 못하게 하고, 아니면 부정선거를 아주 해서 이쪽이 유리하게 하고. 제 그냥 추측이에요. 그렇게까지는 안 되겠지만 부정선거 못하게 가두리 어장에 잡아넣는 거지. 부정선거 너 하지 말고 일로 와 있어. 여기서 그냥 꼼짝 말고, 너 대가리 좋으니까 그런 대가리나 잘 활용하고, 너 내 밑에서 부정선거 하면 안 된다. 그거예요. 그냥 의심하는 시나리오 셋 중에 하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황당한, 자기네들 말로도 황당한 얘기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대통령실의 핵심 관계자라는 얘기로 어떻게 TV조선에서 보도가 처음에 나갈 수가 있나. 나가자마자 그냥 쫙 받아가지고 온 세상이 난리가 났습니다. 왜 이런 작전들을 쓰나. 그리고 뒤늦게 조선일보는 또, 아까 자 보십시오. TV조선에서 5시 6분에 첫 단독 기사를 TV조선에서 쏟아냈는데, 여기저기서 이제 대통령실에서 황당하다 이런 기사가 8시쯤에 막 쏟아지니까 조선일보에서 11시 41분에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총리 박영선, 비서실장 양정철 검토설 대통령실 따옴표 검토된 바 없다. 이 쓱 마사지 들어가는 거죠. 이게 뜨거워. 이제 이야, 이 난리 났네 이거. 그러니까 이제 검토된 바 없다고 나와요. 아까는 첫 번째 5시 26분 기사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양정철 비서실장설을. 그랬는데 조선일보가 11시 41분에 받아서 검토된 바 없다. 대통령실에서 검토된 바 없다. 아까는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얘기했다며 11시 41분에는 대통령실에서 검토된 바 없다, 이렇게 보도를 내보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대한민국이 우리 민초들이 모르는 뭔가 저들끼리에 뭐가 있는 거 아니냐 의심이 가는 거야. 왜 우리가 그토록 부정선거, 그냥 벌써 몇 년입니까? 4.15 부정선거 전서부터 외쳤잖아요. 그거를 왜 정권이 바뀌었는데 왜 부정선거 수사하려고 안 하지? 왜 윤석열 대통령 그걸 알 텐데 왜 수사하려고 안 하지? 왜 한동훈 법무부 장관 당시 그렇게 머리가 좋다면서 그거를 들여다볼 생각을 안 했지? 조금만 들여다보면 부정선거라는 게 알 텐데. 이상하다. 왜 그러지? 우리 부정선거 판도라 상자를 열면 너무 소용돌이 칠까 봐 겁이 나서 그런가? 우린 별 생각이 다 했잖아요. 그리고 답답했잖아요. 근데 오늘의 이런 새벽부터 일어나는 일들, 이거를 보면서 저는 이건 무서운데,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뭔가 삐하고 오는 게 있는데, 그것까지 제가 여기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추측성 시나리오 중에서도 너무나 추측이 강한 거기 때문에 논란이 될 것 같아서 얘기 못 하는데, 삐하는 게 오는 게 있는데, 근데 뭐 증거는 없으니까 삐하고 오기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뭐 아직 말씀 못 드리겠는데 우리가 모르는 뭔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다면 진짜 불안한 세상이 아닌가? 선거 주범으로 의심받는 양정철 비서실장서를 왜 TV조선에서 띄우고 왜 거기서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엔 또 왜 검토된 바 없다고 또 몇 시간 만에 이렇게 조선일보에서 바꾸고 이러는데 아니 이름이 양정철이잖아요. 딴 사람은 무슨 좌파 출신 무슨 아니 함원경이도 데려다 놓고 김경률이도 데려다 놓고 뭐 그거는 전략적 미스였다고 봐요. 근데 양정철? 이야 믿을까요? 양정철인데 저뿐만 아니라 그 수많은 사람이 부정선거의 주범으로 누구 들었어요. 양정철 조혜주 들었잖아요. 1등으로 의심을 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비서실장에 문재인의 비서실장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서실장에 앉힌다고 라고라. 그러면 시나리오 셋 중에 하나 아닙니까? TV조선이 오보, 제가 두 번째 얘기했죠. 오보하면서 근데 희망성 오보 있죠. 윤석열 대통령 쫓아내고 싶은데 가짜 뉴스를 냈다 하면 안 되니까 대통령실 관계자라는 포장을 씌워서 사실은 대통령실 관계자도 아니야. 근데 그냥 그렇게 해서 보도를 내보내면서 한번 들쑤셔 놓는 거. 그 시나리오 2고 와는 뭐라 그랬어? 대통령실에 간첩이 있어서 그런 식으로 몰아가려는 거. 세 번째는 뭐예요? 이상하다. 불안하지 않게 좀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근들 한번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 안 하시면요 우리가 의심할 수 있어요. 대통령을 의심할 수 있어요. 거기까지는 우리가 가지 맙시다. 아직은 거기까지는 가면 안 돼. 윤석열 대통령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를 지키고 정권 재창출로 가야 저 이재명 같은 저런 범죄자들이 조국 같은 저런 범죄자들이 저런 주사파들이 대한민국을 장악하는 일은 없어야 돼. 그거는 막아야 돼요. 하여튼 최악은 막아야 돼요. 그러려면 윤석열 정부를 지켜야 되는데 불안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대통령님. 님자 붙여드립니다. 대통령님 불안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람들은 의심해요. 이런 검토설 섬뜩하다.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이래서 부당선거를 수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의혹들이 싹 없어지잖아요. 왜 수사를 안 합니까? 부탁드립니다.